자, 그래프 그릴 때는 항상 미분해야 돼. 자, 미분은 뭐 때문에 하는 거고, 미분은? 정감 알아보는 거야, 그지? 그럼 정감을 알아보는 거는 도함수의 뭘 알아봐야 돼? 부호를 알아본다, 이거야. 그래서 항상 미분해줘야 돼, 이렇게.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8x. 그럼 8x를 묶어주면 x제곱 빼기 1. 그럼 8x에 x 더하기 1, x 빼기 1.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3차지. 도함수 그래프는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 이렇게 돼. 요게 f'x예요. 그럼 여기서 요 부분이 증가하는 부분이네, 그지? 요 부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요거를 연결해서 자, 이쪽에서는 감소, 이쪽에서는 증가, 다시 이쪽에서는 감소, 1을 지나면서 증가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제는 극소 극대 값을 구해주면 이제 그게 그래프라 했지.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요건 x가 0일 때고 요건 x가 1일 때. 자, 대입하는 거다. 자,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이나 1을 넣으면 값이 같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바로 1 넣으면 2 마이너스 4 더하기 1 해서 마이너스 1이다. 요 값이 둘 다 마이너스 1. 그 다음 0을 넣으면 1이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면 0,1이 극대점이지. 그럼 0,1 되는 요게 극대야. 0,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요렇게 있고 1, 마이너스 1도 요렇게 있겠지. 그래서 이제 그래프 형태는 요렇게 되면서 극대가 돼서 요렇게 되다가 이쪽 부분에서 극소가 되면서 요렇게 되고 이쪽도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요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건 1,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이 극값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극값이 이렇게. 자, 그래프를 그리는데 지금은 봐. 계속 쌤이 도함수 그래프 그려가 있지. 원래는 그렇게 해서 부호를 알아봐야 돼. 자, 알아보는데, 자, 이제 그래프를 이제부터는 그냥 간단히 그릴 거예요. 간단히.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는 거는 이제 지금까지 다 설명했다, 그제? 그런 방법으로 계속 그려주면 되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를 그리려면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야 돼? 미분부터 해야 돼, 그제? 미분해서 인수분해를 해줘야지만 부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분한 식이 만약에 x 빼기 1, x 빼기 2 이렇게 미분된 식이. 미분된 식이 0 되는 게 몇 개 있니? 2개지. 2차인데 2개. 2차인데 미분된 식이 0이 되는 값이 2차인데 0 되는 게 이렇게 2개로 1과 2 이렇게 2개가 있다. 그러면 원래 식은 몇 차있겠네? 원래 식은 3차. 지금 3차 그래프 개형은 앞으로 도함수 같은 거 그리지 말고 바로 하나, 2개가 돼야 돼. 요게 0이 되는 값이 2개가 돼야 돼, 그지? 요게 0이 되는 값이 요게 1이고 요게 2다는 뜻이야. 자, 오른쪽 끝은 올라간다는 거 이해할 수 있지? 오른쪽 끝은 올라가야 돼. 만약에 도함수가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는 3차인데 0이 되는 게 3개지. 원래는 4차 있겠지. 자, 최고차항이 양수네. 그럼 양수면 0 되는 게, 그래서 요거를 1차, 2차, 3차, 4차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러면 0 되는 게 몇 개 생겨? 하나, 둘, 3개가 생기는데 그 값이 차례대로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되죠. 이런 거는 봐. 차수 아무리 높아도 그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지? 한 개 더. 만약에 도함수가 요렇게 됐어. 요렇게. 4차인데 0 되는 게 4개 나왔지. 그러면 그 fx의 그래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면서 0이 되는 게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은 항상 올라가야 돼. 양수기 때문에. 양수면 여기서 출발, 음수면 반대로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지? 음수가 될 것 같으면. 지금은 이제 양수니까 저렇게 가요. 자, 그리고 0이 되는 그 x 값이 차례대로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제 이런 거는 봐. 차수가 아무리 높아도 다 같은 방법으로 그려주면 돼. 요거는 쉽다, 그지? 요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로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형태.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유행이 있냐면, 도함수만 딱 보면 그래프가 다 그려져야 돼. 만약에 도함수가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2차인데 완전 제곱식이야. 아까는 0 되는 게 2개였잖아. 그지? 자, 이때는 이 값이 뭐야? 항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만 하고 있다고? 계속 증감하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 그래프는 계속 증감해야 돼. 만약에 도함수가 x-1의 세제곱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거는 x가 1보다 크면 양수고 1보다 작으면 음수지. 1보다 크면 증가고 1보다 작으면 감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도함수가 x-1의 4제곱이야. 그럼 4제곱은 항상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런 그래프도 역시 그래프 형태는 계속 이렇게 증감하면서 오른쪽에 올라가야 돼. 자, 미분대식이 x-1의 5승이야. 그럼 이건 1보다 크면 양수고 1보다 작으면 음수지. 1보다 클 때는 증가하고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거든. 됐지? 했던 식이 제곱, 세제곱, 4제곱, 5제곱 이렇게 될 때 홀수일 때는 그냥 1차랑 똑같은 느낌으로 풀어주면 돼. 짝수일 때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차수에 관계없이 항상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형태로 증가하더라. 됐지? 자, 또 어떤 형태가 나올 수 있냐면 미분된 식이 x-1의 제곱, x-2 이렇게 돼 있어. 자, 도함수는 아까 전에 우리 그래프 개형을 그리려면 미분하라 했다, 그지? 자, 미분은 뭘 하기 위해서 미분하는 거냐면 도함수의 부호를 나누기 위해서 미분하는 거야. 미분한다는 뜻은. 그런데 요거의 부호는 항상 결정이 돼 있잖아. 0 이상이라고. 얘들아, 요 부호는 항상 0 이상이잖아. 그럼 이놈은 있든 없든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요놈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그래서 이게 도함수인가 하고 같은 의미가 돼. 그래서 2보다 크면 양수, 2보다 작으면 음수. 2보다 크면 증가고 2보다 작으면 감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나타나. 자, 그런데 여기서 요 의미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 1일 때 잠시 미분계수가 0이 되지. 그러면 그 말은 여기 1이 있다 말 1. 1에서 잠시 0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음수잖아, 그지? 그래서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에서 잠시 기울기가 0이 됐다가 2에서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 더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 자, 미분된 식이 x-1의 세제곱 x-2가 돼 있어. 자, 요거 세제곱은 아까 전에 뭐 의미가 같다 있노? 요거는 요런 의미랑 의미가 같다고 보면 된다 했지, 그지? 그래서 1, 2 이렇게 두 개 나온 2차식과 같은 의미로 봅니다. 원래식은 3차식인데 3차식은 하나, 둘, 세 개에서 0이 되게 하는 x값이 1과 2 이렇게 돼. 1과 2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는 그래프가 정확히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뭐만 보는 거냐면 증가, 감소하는 증감만 보는 거야. 증감만. 만약에 도함수가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야.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x 빼기 1, x 빼기 2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요거는 부호에 영향이 없지, 제곱이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뭐하고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면 되냐면 요거하고 비슷한 의미로 보면 되는 거예요. 미분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4x의 제곱 더하기 12x. 그럼 12x를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그 12x의 x 빼기 1의 제곱. 요게 이제 도함수네. 자, 이제 요거 처리할 수 있겠지, 그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놈만 부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 요게 0보다 크면 양수고 0보다 작으면 음수지. 도함수는 부호 보는 거야.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딴 거 보는 게 아니고 부호 보는 거야, 부호. 요 값은 x 값이 변함에 따라서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조사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건 x 마이너스 요 부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요 x만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x가 0일 때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감소, 0보다 크면 양수니까 증가를 하는데 1에서 잠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0이고 요게 1이 되는데 1에서 잠시 접선은 기울기 0이다라고 표현할 때 앞으로 이렇게 꺼주면 그런 뜻이야. 자, 먼저 2번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12x의 세제곱, 자, 플러스 12x. 마이너스 12x를 묶어주면 x제곱 빼기 1이니까 바로 인수분해하자. x 빼기 1, x 더하기 이렇게. 그럼 0 되는 게 이제 몇 개 나왔노?
세 개 나오는데 주의할 건 최고창이 음수지. 그럼 위에서 가면 안 되고 밑에서 가야 돼. 그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0되는 요 값이, 하나 더. 4차니까 4개 돼야 되지. 하나, 둘, 셋, 넷.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 자, 앞으로 그래프 개형 구하시오 하면 시험하고 이야기할 때 개형은 항상 요까지가 개형이다. 그지? 알겠지? 요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으라는 거 풀어준 거대. 자, 요까지는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 됐다. 자,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개형만 딱 정리가 되면 이제는 구하면 돼. 요 구간에서 최대 최소 구하라 했단 말이야. 요 구간에서. 그럼 0이 어디 있노, 0이? 이게 1이니까 0은 이쪽 편에 있겠지. 그 다음 3은 이쪽 편에 있겠지, 그지? 그럼 0일 때부터 3일 때까지니까 요만큼 부분이야. 자, 이때 이제 조심해야 돼. 책에서 하는 거나 이제 학교 할 때는 요 값을 다 먼저 따져서 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린 거야. 근데 시험이 지금 그리는 거는 뭐야? 정과 감소만 알 수 있는 개형을 그리는 거야, 그지? 정과 감소를 알 수 있는 거. 이제 빨간 값들 중에 y 값이 가장 큰 게 어딘가, y 값이 가장 작은 게 뭔가, 이거 찾는 거예요. 그럼 y 값이 가장 큰 거는 저기 봐.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비교해보면 요게 더 크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래프가 증가하는데 요까지 증가하는지 이렇게 증가하는지 이거는 모른다. 그지? 그래서 항상 뭘 비교해야 되냐면 요거 두 개의 값을 따져서 요 두 개의 값 중에 큰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야. 이거 두 개보다 더 클 수 있는 값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해야 돼. F1과 F3의 값을 계산을 해야 돼. F1이 더 크다 하면 안 돼. 더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다. 그지? 그게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F1은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2-9 플러스 12-1하면 마이너스 10이니까 4가 되네. 요거는 4가 되고. 그 다음 F3을 알아보면 27을 그러면 54. 마이너스 3을 지금 99, 81. 3을 집어넣으면 36, 마이너스 1. 그러면 음수는 82. 양수는 89. 빼면 7이 되네. 요거는 7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값이 최대값이다. 하는 뜻이야. 그 다음에 최소는 요게 제일 밑에 있네요. 이게 아니고 요 값하고 요 값 중에 작은 놈이 최소가 되는 거예요. 최소는. 그래서 F0과 그 다음에 F2의 값을 계산을 해봐야 돼. 직접. 자, F0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F2는 2를 집어넣어봐. 8이 16 마이너스 49 36 플러스 24 마이너스 1. 그럼 양수 쪽이 30 40이고 음수 쪽이 37이니까 3이 되네. 그지? 요 값은 3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요 값이 최소 값이다 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먼저 미분하면 6x 제곱 더하기 12x. 그럼 6x를 묶어주면 x 더하기. 그럼 0 되는 게 2개 나왔네. 최고창이 양수네. 그럼 그래프는 요렇게 되는데 요 값이 마이너스 2고 요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자,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보라 했지. 마이너스 2부터 2는 이쪽에 있네. 그럼 마이너스 2는 여기에 있는 극대점. 그 다음 2는 어딘지 몰라. 그지? 하여튼 어딘가 있는데 요렇게 되는 요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최소가 되는 게 확정이 됐지. 이거보다 더 작을 수 있는 값은 없으니까. 그지? 최소 값은 그냥 F0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돼. 자, 최대값이 문제다. 그지? 최대값은 어느 게 더 올라있는 이게 아니지. 둘 중에 요 값이 큰지 요 값이 큰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F-2랑 F2의 값을 계산을 해서 더 큰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46, 24, 마이너스 5. 그럼 음수가 21이니까 그럼 3이 되는 3. 자, 2를 집어넣으면 8, 2, 16, 플러스 46, 24, 마이너스 5. 그리고 30, 40, 35가 되네. 그래서 이 값이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최대값이 35가 된다. f-x가 fx랑 같은 거.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이렇게 같은 거. 요런 거를 우함수다. 이렇게 한다. 이름도 알아놓는 게 좋다. 요런 걸 우함수로. 요 우함수는 이 그래프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사실. 자, 그 다음에 f-x가 그냥 fx 같은 게 아니고 마이너스 fx. 요렇게 같은 함수가 있어.
자, 요런 거를 기함수다 이렇게 부르고, 요런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다. 요거 두 개는 꼭 알아놓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를. 자, 그래서 요 그래프도 보고서, 이 그래프는 Y축에 대한 대칭이라는 요 사실을 항상 생각을 하고 그래프를 풀자는 거. 자, 이제 미분부터 하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그럼 4x를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 그럼 4x에 x 더하기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 자, 0 되는 게 3개 나온 사사식이네. 그러면 그래프는 하나, 둘, 셋, 4개인데 이게 y축에 대해서 딱 대칭이 되는 거예요. y축에 대해서. 자, 이제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루트 3일 때랑 0일 때랑 루트 3일 때. 요때 0이 된다. 그죠? 근데 범위는 어디를 보라 했냐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보라 했지. 마이너스 1은 여기 있네. 마이너스. 근데 2는 여기 있다. 그지? 루트 3보다 크니까. 그럼 마이너스 1부터 2가 되는 요까지를 요렇게 오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해야 돼? 최대값은. 이게 제일 크다면 안 된다. 이제 이 값하고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f0의 값과 f 루트 3 요거의 값을 비교를 해야 돼. f0과 f 루트 3의 값을 비교를 해야 돼. 자, 0일 때는 2가 되네. 0일 때는. 그 다음에 루트 3을 집어넣어봐. 요거는 9 빼기 36, 18 더하기 2. 그럼 11이니까 음수 7, 마이너스 7이 되네. 그래서 요 값이 최대값이라는 뜻이네. 그지? 요게 최대가 되는 거야. 최소도 마찬가지지. 최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봐. 대칭성을 아는 사람 같으면 봐. 요것보다는 더 위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게 더 밑에 있겠지. 0하고 2 넣어야 되니까. 0하고 잘못 넣었다. 다시 2를 넣어야지. 2. 루트 3이 아니고 2를 넣어야 됩니다. 2 다시 넣지. 2 넣으면 8이 16 밑에 거지. 2를 넣으면 2에 4쓰니까 16 마이너스 46 24 플러스 2. 그럼 18이니까 음수 6이 되네. 요거는 마이너스 6이네. 그래서 최대값은 f0인 2가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최소값도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데 봐. 요 값은 요게 두 개가 대칭이 되어 있다는 거 이제 알고 있으니까 요거보다는 더 위에 있으니까 요게 바로 최소라는 것 생각할 수 있지, 그지? 이거나 요게 최소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를 때는 마이너스 1도 넣고 루트 3도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랬지? 그래서 최소값은 어디 찾냐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값하고 x가 루트 3일 때, 아까 루트 3일 때 여기 음수 7 계산했고 이제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여기 마이너스 1 넣어봐. 1 마이너스 6 플러스 2.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돼. 그래서 제일 작은 값은 요 값이 가장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지? 그래서 요 놈이 최소값이다. 이거는 그냥 괜히 그냥 뭐 활용 문제 같이 보이게 하려고. 없다. 요렇게 돼 있는데 t가 요 범위야. 최대가 되려면 몇 년 후에 주식을 팔아야 하는가 이 말이야. 즉 최대가 되는 t 값을 구하시오 이 말이야. 최대가 언제 최대가 되겠는가. 자, 이것도 미분을 해서 역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자, 역시 이것도 요식을 미분해 줘야 돼. 마이너스 4t의 3성 36t제곱 마이너스 96t 더하기 64. 자, 마이너스 4를 묶어주자. t 3성 마이너스 9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28 4416 마이너스 16. 저거 이제 인수분해야 되네. 요런 인수분해 이제 0 되는 거 찾아 이제. 1 넣으면 되네. 1 넣으면 0이네. 그지? 25, 25니까. 그럼 마이너스 4가 있고 1 넣어서 0이니까 t 마이너스 1. 그럼 t제곱 플러스 16. 그다음 마이너스 9t제곱이니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t제곱. 그럼 요게 마이너스 8t제곱이 되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에 t 마이너스 1에 t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돼. 자, 여기도 이 부분이 제곱이 되어버렸다. 그지? 제곱이 되기 때문에 제곱되는 거는 그냥 아까 우리 0이 되는 거 이렇게 잠시 0이 되는 거 있었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거 쓸 일이 없다. 근데 요거 쓰는 거는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요걸 이용해야 되는 문제들. 그래서 이제 수능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보면 이제 그거 써야 되는 문제들인데 대부분 문제는 요거 쓸 일이 없어.
그래서 요것만 영향이 있네요. 그래서 t가 1보다 크면 요거는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음수지. 1보다 크면 음수고 1보다 작으면 양수이기 때문에 1에서 이렇게 극대가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범위는 0부터 4네. 그럼 0은 왼쪽에 있고 4는 오른쪽에 있지.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멀리 있다 하면 안 된다 했지. 0부터 4까지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에서 최대가 되는 값은 바로 요때잖아. 그지? 그래서 t가 1일 때 이렇게 돼. 그래서 1년 후다. 1년 후에 주식을 팔면 최대가 된다. 그거는 이제 조금 식이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런 정사각형에서 요 하얀 정사각형 4개를 잘라낼 거예요. 그래서 자, 옆에 있는 요 4개를 세우면 뚜껑이 없는 상자가 하나 만들어진다. 그지? 그 상자 부피가 최대일 때 잘라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럼 잘라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x다라고 하면 이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x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제 부피 구하자. 요게 밑넓이가 되겠지. 이해되나? 요게 밑넓이. 그럼 가로 길이는 얼마? 12-2x가 되네. 가로 길이는. 그럼 제곱이 되겠지. 밑넓이는. 그 다음에 높이는 뭐가 돼? 높이는? 요 x가 높이가 될 거야. 해서 이 식을 fx라고 하고, 자, 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x의 범위는. 일단 0보다는 크겠지. 네. 자, 뭐보다는 작아? 12. 12 마이너스 6보다 작지. x가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잖아. 그럼 두 개가 12보다 작으니까 x 하나는 6보다 작겠지. 그지? 등호는 붙으면 안 돼. 자, 이제 이거 미분해야 돼. 미분. 자, 미분인데 오늘 미리 미분할 거니까 전개식 해놓고 하자. 4x 제곱 마이너스 48x 플러스 144. 그럼 x 더 곱하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8x 제곱 더하기 144x. 그래서 이제 미분하는 거예요. 이제 식이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이때까지 했던 거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자, 미분하면 12x의 제곱 마이너스 96x 더하기 144. 자, 12를 묶어내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2 이렇게 돼. 그럼 12를 묶어내서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해서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로 나타나는데 0 되는 게 2하고 6일 때. 자, 범위는 0에서 6 사이만 보라 했다. 그제? 그럼 0은 여기 있잖아. 그럼 0부터 6보다 작은 요 사이만 보게 되면 이 값이 최대라는 걸 알 수 있네. 그제? 그래서 x가 2일 때 최대가 됩니다. 자, 지금 또 잘라낸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x를 찾는 거예요. 그제? 얼마만큼을 잘라내게 되면 이 상자 부피가 최대가 되겠는가 이걸 찾아야 돼요. 자, 단면 하나를 생각할 거예요. 어디를 생각하느냐 하면 요렇게 생긴 요 단면을 생각할 거예요. 요렇게 생긴 단면. 그 다음에 여기서 중심에서 요렇게 된 요 빨간 면, 그 빨간 면만 요렇게. 그럼 요렇게 생긴 도형이잖아. 그럼 이때 요 길이를 x라 하고 요 길이를 y다 이렇게 하자. 요 길이를 x, 요 길이를 y. 그럼 부피는 파이 x 제곱 곱하기 높이. 이게 바로 부피야, 부피. 됐지? 근데 이 도형이 안에서 접하면서 x도 변하고, 예를 들어서 y가 커지면 x는 작아져 버리지. 이 길이가 길어지면 반지름은 작아질 거야, 그지? 이런 식으로 x하고 y가 일정한 값을 갖는 게 아니고 막 변한단 말이야. 자, 변할 때 이제 변수가 이렇게 두 개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변수가 두 개일 때는 이 두 개를 이용해, 두 개를 가지고 하나를 없애는 관계식을 하나를 만들어줘야 돼. 자, 그걸 어디서 만들었냐면, 자, 이 길이가 지금 8이잖아, 이 길이가. 이 길이가 8이면 이 길이가 현재 4라고 돼 있지. 자, 이 삼각형은 1대 2가 되는 거야, 1대 2. 그럼 이것도 1대 2가 되겠지, 그제? 근데 우리가 요거를 x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요거를 x라고 하면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가 2x가 된다. 요거를 찾을 수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길이는 8 빼기 2x에서 이게 바로 y가 되는 거예요. 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파이 x 제곱. 자, y 대신에 8 빼기 2x다. 이렇게만 적어주면 이제 변수가 하나로 만들어졌고, 요 식을 fx다라고 두면 됩니다. 이제 x에 관한 식으로 만들었으니까 x의 범위를 구해봐야 되겠네, 그지? 자, x 범위 일단 0보다는 클 거고, 자, 뭐보다는 작다, x는? X요? 4보다 그렇지. 4보다 더 클 수는 없잖아, 그지? 이렇게. 요 길이가 이거보다 더 길 수는 없으니까, 아무리 크더라도. 이제 이거 정리하자. 마이너스 2파이 x의 세제곱 플러스 8파이 x의 제곱 이렇게 돼. 자, 이제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6파이 x 제곱 플러스 16파이 x. 그럼 마이너스 2파이 x까지를 묶어버리죠. 마이너스 2파이 x까지 묶어버리면 여기는 3x고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요. 이제 0 되는 게 두 개 나왔지. 0하고 요거하고, 그제? 근데 최고창이 음수지, 또 음수. 이거의 그래프는 요렇게 되는 그래프는 나타나고, 요게 0이고 요게 3분의 8이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 따질 범위는 0부터 4까지 따지라 했지. 그 0부터 4는 이쪽 편에 있겠네, 4까지. 그럼 이 범위에 대해서 구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찾는 것은 최대 값을 구하는 거잖아, 최대. 그럼 최대는 요게 최대니까 요거일 때는 누가? x가 3분의 8일 때, x가 3분의 8일 때. 자, 그럼 우리 찾으라는 게 뭐냐면,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인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는 것은 x 값을 찾아라는 말이지. 그래서 x가 3분의 파이가 돼요. 3분의 8이 되도록 잡으면 돼. 자,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다. 자, 근을 구하라 안 했다, 그제? 이것도 뭐냐면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실근의 개수. 자, 실근의 개수 구하는 것도 근을 구해서 몇 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래프를 본다 이 말이야. 그래프. 그래서 결국은 봐. 도함수 활용 문제들은 결국은 다 그래프 그리는 거다는 거를 이해할 수 있다, 그제? 자, 2x의 3승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요식을 fx다라고 하고, 자, 우변이 0이니까 x축과의 교점을 찾는 거예요, 그제? 우변이 0이기 때문에 x축과의 교점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분한다. 6x 제곱 마이너스 6. 자, 6을 묶어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그래프는 요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요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요 값이 1이네. 자, 이제는 뭘 찾으라는 거냐면, 지금부터는 이 x축이 어딨냐를 찾으라는 거야. x축이. 만약에 x축이 지금과 같이 돼 있으면 교점이 몇 개야? 3개. 그럼 실근이 3개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렇게 돼 있으면 서로 다른 실근은 2개가 되겠지. 요렇게 되면 1개. 요렇게 되면 2개. 더 올라가면 3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x축이 어딨나를 찾기 위해서 x축은 뭔데? y 꼴 0이 바로 x축이잖아, 그지? y 꼴 0. 그래서 이제 y 값을 알아보는 거야, y 값을. 먼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 여기에. 요 식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1에서 5가 되네요. 요 y 값은 뭐야? 그 다음에 극소인 x 값도 y 값 구한다. 극소 값은 1을 넣으면 되니까 2 마이너스 6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3이 되네요, 요 값은. 자, 그러면 y 값을 조사를 해봤더니 요게 마이너스 3이고 요게 5니까 x축은 y 꼴 0이란 말이지. 그럼 0은 어디 사 있어? 이거 두 개 값 사이에 요렇게 있어야 되겠네. 이해되나? 요게 지금 y는 0이라는 말이잖아, 그지? 그 y는 마이너스 3, 5 있으니까 0은 그 사이에 요렇게 있네.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3개다. 자, 요 식을 fx다 이렇게 두면, 자,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이렇게 되네. 요렇게 했더니 요게 아까 요렇게 돼버리네, 그지? 그럼 요렇게 되는 그래프 다 했지? 이 그래프는 x 값에 관계없이 계속 증가하는 거야. 1일 때 잠시 요렇게 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면 이거는 봐.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x축이 어디에 있든 간에 실근의 개수는 몇 개?
어디에 있든 x축이 조사해 볼 필요도 없다. 그지? 어디에 있든 간에 실근의 개수는 한 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식을 fx라고 두면 f'x는 4x의 3성 마이너스 8x. 그럼 4x를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 그럼 4x의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그래프는 요렇게 되는 그래프네. 한 개 더. 자, 그래프는 요렇게 되는 그래프네. 자, 역시 y축에 대해 대칭이 된다는 거 알겠지? 자,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루트 2랑 0이랑 루트 2. 근데 요건 좌우 대칭이야. 그지? 자, 이제 x축이 여기 있는지 이걸 알아야 돼. 자, 그러기 위해서 루트 2일 때 요 값을 먼저 계산하자. 요거는 값이 같겠지? 자, 루트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2, 4, 8, 마이너스 1. 그 마이너스 9니까 요게 마이너스 5가 되네. 그 0일 때의 값을 알아보면 0일 때는 요게 마이너스 1이 되네. 자,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5고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y 이퀄 0은 여 위에 y 이퀄 0이 있겠지. 그지? 즉 x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2개만 나올 수 있다.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아까는 실근이 몇 개고 이렇게 했지. 이제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했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요거 이제 풀이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이제 쌤은 앞으로 요 방법을 쓸 거다. x 3성 3x 제곱 상수 a를 넘겨버리자. 자, 넘겨버려서 좌변을 fx로 둘 거예요. 그 다음 우변은 y 이퀄 a. 자, fx식은 딱 고정된 식이지. fx식은. 근데 y 이퀄 a 요거는 뭐야? 요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지? y 이퀄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움직이면서 교점이 몇 개가 되냐면 3개의 교점을 가져라는 말이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하나를 항상 이렇게 고정을 시킬 거예요. 고정. 됐지? 이때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는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상수를 잡아야 돼. 상수가 아니어버리면 움직이면서 교점 찾을 때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상수, 요게 상수라는 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상수. 자, 이제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자, 3x를 묶어주면 x 빼기 2가 돼서, 자, 그래프는 0과 2에서 이렇게 나타나. 0과 2에서. 그래프는 0과 2에서 이렇게 나타나. 자, 이제 y 이퀄 a가 움직일 건데 0일 때와 요 2일 때의 값을 알아야 돼. 또 그 값을. 자, 0일 때는 0이지. 그 다음 2는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4, 3, 10에서 이거는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4. 이제 y 이퀄 a가 움직일 거예요. y 이퀄 a. 자, 이게 y 이퀄 a란 말이에요. 요게 y는 a 이 말이에요. 그지? 자, 요놈이 움직일 거예요. 요놈이 움직이는데, 자, 현재 같이 돼 있으면 교점 몇 개야? 그게 뭔 뜻이야?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이 말이야.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는 한 개밖에 없지.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4가 되는 순간 두 개가 되네. 조금 더 올라가서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0보다 작을 때까지는 계속 3개. 그 다음에 0이 되는 순간 2개. 0보다 커버리면 1개. 근데 지금은 세 점에서 만나더라는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 a라는 값이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상수만 도는데 상수만. 그 상수만 도는 건 a도 상수고 요 a-2까지 해도 상수다. 그지? 그 똑같은 거예요. 아무거나 하는 거는. 그래서 그냥 a 맞게 a만. a는 마이너스 x 3성 더하기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 a만 남겨두고. 자, 그러면 fx를 마이너스 x 3성 6x 제곱 9x 플러스 요거를 fx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y 이퀄 a 해서 y 이퀄 a가 움직일 거야. 그러니까 요 그래프는 딱 고정된 거야. 물론 이제 여기서 a를 이항해서 마이너스 a 뭐 이렇게 해도 관계없고, 자,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9. 자, 마이너스 3 묶어주면 x제곱 4x 플러스 3.
그래서 마이너스에 x 더하기 1, x 더하기 3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이 극값만 알아내면 되네, 그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일 때. 자, 마이너스 3 여기 집어넣자, 여기에. 마이너스 2, 그럼 27, 96, 54.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27 플러스 2에서 2가 되네, 그지? 이때는 2가 돼.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마이너스 6, 플러스 9, 플러스 2. 그럼 이게 12니까 6이 되네. 요거는 6이 되네. 이제 y 꼴 a가 이렇게 있어야지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겠네.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게 되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된다. x가 0 이상일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자, 좌변을 fx로 해버려. 좌변을. 그럼 x 3성, x 제곱, x 요거를 fx로 했어. 그럼 이 fx의 값이 항상 0 이상이야. 0보다 큰. 그럼 0보다 큰 부분에서 0보다 0 이상인 부분에서 y 값이 다 0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지? y 값이 다 0 이상이다. 우변이 요게 0이기 때문에 0 이상이다. y 값이 0 이상이야.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최소값이 0 이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항상 0 이상이라는 것은 최소값을 구해서 그 최소값이 0 이상이다. 이 개념을 이해를 잘 해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최소값 구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최대 최소 구하는 거 다 했잖아. 그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도함수를 구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그럼 1, 3, 1, 1 마풀에서 x 마이너스 1, 3x 플러스 1 이렇게 돼. 그럼 0 되는 게 두 개 나왔네. 그럼 요 3차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데 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요 값이 1이 되는 이런 그래프. 근데 우리가 어디만 보라 했냐면 0보다 큰 부분만 보라 했지. 그럼 요 사이에 0이 여기 있겠네. 그럼 0보다 이상은 요렇게 되네. 요렇게. 요 빨간 것만 보시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디가 최소야? 1일 때 요 값이 최소라는 말이지. 그래서 F1, 요 값이 0 이상이 돼버리면 모든 값에 대해서 0 이상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F1을 계산해봐. F1은 바로 0이네, 그지? 그 제일 작은 값이 0이니까 모든 값은 0 이상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좌변을 fx로 두면, 자, fx는 4x의 3성, 3x의 제곱, 6x 더하기 5. 그래서 요 식을 미분하는 거예요. 그럼 12x의 제곱, 6x 마이너스 6. 자, 6을 묶어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럼 1, 2 이렇게 돼서 6에 x 빼기 1, 2x 더하기 1 이렇게 돼. 그럼 역시 그래프는 3차인데 이렇게 되는 3차 그래프고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요게 1이 되는데 우리가 찾는 건 0 이상만 보라 했지. 그럼 0은 이 사이에 있잖아. 그럼 0 이상은 요렇게 되니까 최소값은 요 값이 최소라는 뜻이네. 요게 최소니까 요것이 0 이상이 돼버리면 모든 값이 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F1만 알아보면 되네요. 자, 1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5. 그래서 9 빼기 6 하면 3이네. 그지? 3이니까 3은 0보다 크지? 3은 0보다 크니까 모든 값이 0 이상이다. 이렇게. 마이너스 6가. 어디가? 아, 마이너스 6이가. 아, 0이네. 그럼, 그지? 그럼 0, 최소값이 0이야. 그럼 모든 값이 0 이상이다. 이렇게. 그때는 식을 이렇게 정리해야 돼. 3x 4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3성 플러스 1이 이렇게 식을 보는 거예요. 우변이 0보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놓고 이 좌변 이 식을 fx라고 이렇게 둔다. 이제는 모든 실수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범위를 구할 필요 없이 이 식의 최소값이 0 이상이다를 밝혀주면 되겠지. 이 식의 최소값이 0 이상이다. 자, 그래서 미분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그럼 12x 제곱을 묶어주면 x 빼기 1. 자, 이 부분은 제곱이니까 부호에 영향이 없지. 그래서 1보다 크면 양수고 1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1보다 클 때는 증가, 1보다 작을 때는 감소.
됐지? 자, 그래서 최소값이 1일 때의 값이 최소다는 걸 알 수가 있네. 자, 그래서 이제 F1만 알아보면 되는 거죠. F1은 0이 되네요. 그럼 제일 작은 값이 0이니까 모든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 자, 속도와 가속도. 자,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가 하나 있어. 시간에 대한 위치. 이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즉, 요 식을 미분했다 이 말이에요. 그지?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럼 그거는 F'T가 되네. 요거를 속도다, 이렇게. 위치를 한번 미분을 해주면 그게 속도야. 다시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야, 이렇게. 한 번 더 미분한 요식을 가속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관계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치식이 주어지면 그거를 미분해주면 속도가 되고 한 번 더 미분을 해주면 가속도가 된다. 지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자, 그럼 이 위치식은 시간을 알면 위치를 구할 수 있는 식이다, 그죠? 이럴 때 T가 1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이기 때문에 속도는 한 번 미분해 준 거야. 마이너스 6t 제곱 더하기 18t. 요게 속도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 12t 더하기 18. 이렇게. 자, 이때 시각이 1일 때 했다, 그지? 자, 1일 때 했기 때문에 여기다 1을 집어넣는 거야. 1을 집어넣었더니 12가 되고. 다시 1일 때 했기 때문에 여기 1을 집어넣으면 6이 된다. 위치가 이럴 때 점피의 속도, 가속도를 구하셔야 돼. 자, 속도는 3t 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9. 자,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 6t 12. 그럼 t가 2일 때이기 때문에 2를 넣으면 되네. 2를 넣으면 4, 3, 12 마이너스 24 더하기 9. 그럼 여기 2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도 t에 2를 넣으면 12 빼기 12 하니까 0이다. 자,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을 처음으로 바꾸는 시각.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자, 운동 방향을 바뀐다는 것은 이렇게, 자, 항상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거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수직선 운동만 한다. 수직선. 직선 운동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 때 이런 게 바로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처음으로 바뀌는 시각을 구하셔야 돼요.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뀌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가다가 이게 봐,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서야 돼, 그지? 섰다가 요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요 순간 속도가 항상 0이 돼야 된다. 속도가 0이 돼서 운동 방향을 바뀌는 게 아니고, 속도가 0이 되는 시각을 기준으로 앞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면 속도를 양의 방향. 그럼 이쪽에서는 이쪽 방향 오면 속도는 음의 방향이 돼.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속도가 0이 되는 형태에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럼 속도식이 지금 이 식이잖아. 자, 3을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 그럼 여기 1, 3 마만해, 그지? 그럼 요 식을, 속도식을 시간에 대해서 속도식의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생겼네. 요게 1이고 요게 3이 되는 거. t 빼기 1, t 빼기 3이니까. 그럼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져야 돼, 그지? 그럼 부호가 바뀌는 게 양에서 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요거는 정방향으로 현재 가다가 여기서 역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계속 음이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가다가 3초를 지나면서 다시 정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초까지는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3초까지는 이쪽 방향으로 오다가 3초부터는 계속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처음으로 바뀌는 시각은 1일 때가 되겠다. 운동을 했지. 자, 아까는 수직선 위로 움직이지만 이제는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면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방향을 합니다. 지상 25m 높이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쏘아 올린 물체의 t초 후의 높이를 이렇게 됩니다. t초의 높이.
높이 하는 게 아까 치면 위치랑 같은 말이야. 그지? 높이 하는 게. 이 물 로켓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그때의 높이를 구하시오. 자, 시간도 구하고 또 그때의 높이를 구해야 돼. 자, 높이는 항상 이 식에서 찾는 거야. 이 식에서 t 값만 알면 높이를 구할 수 있다. 그지? 그 다음에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이때. 자,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 올라가다가 섰다가 다시 바뀌어지는 거예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속도가 순간적으로 딱 연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하면 속도식이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이 돼서 요것이 0이 되게 하는 t를 구했더니 t는 2가 되네. 즉 최고 높이 올라갔을 때는 2초 후다 는 뜻이 2초. 2초 후가 되면 딱 서버리네. 서는 게 바로 제일 높이까지 올라갔다는 뜻이고, 그때의 높이를 구하라. 높이는 항상 이 높이식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지? 높이식에서 t 값에 2를 집어넣어주면 그게 높이다. 그래서 그 높이 x는 2를 집어넣으면 4, 5, 20 더하기 40 더하기 25. 그러면 45가 되네. 그지? 45다. 자, 단위는 미터라고 하면 되겠네. 그지? 자, 물 로켓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래. 물 로켓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야. 그럼 지면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고? 그렇지. 높이가 0이라는 말이잖아. 그지? 그래서 높이가 아까 5t 제곱 더하기 20t 더하기 25인데 이 높이가 0이 되는 게 바로 지면에 떨어졌다는 뜻이야.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버리자. 그럼 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가 0. 1로 마풀. 그 t는 마이너스 1 또는 5인데 출발하고 난 후겠지. 그래서 t는 5초가 되는 거죠. 자, 그 순간의 속도를 구하라 했지. 자, 속도는 항상 어디에 집어넣어야 돼? 이 속도식에 집어넣는 거야. 속도식에. 자, 그게 시간이 5초인 상태니까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0이 된다. 자, 높이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네.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그때의 높이. 자,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는 속도가 0이 될 때지. 그래서 마이너스 10t, 이게 속도인데 이게 0이 되는 t를 구했더니 3이 되고. 자, 그때의 높이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여기다 3을 집어넣으라는 거지. 그래서 그때 높이는 90 마이너스 95, 45 해서 45m가 된다. 높이를 구하라면 높이식의 대입, 속도를 구하라면 속도식의 대입.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높이가 0이 되는 t를 찾아서 속도식에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높이가 요거지. 30t 마이너스 5t 제곱. 요 놈이 0이 되는 t를 먼저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5t를 해주면 t 마이너스 6. 그래서 t는 0 또는 6이니까 6초 오겠네. 그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시각은 6초가 되고, 자, 그때의 속도를 구하셨기 때문에 속도는 요 속도식에 6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0이 돼. 단위는 미터 퍼 세컨 이렇게. 지상 4,000m 높이에서 뛰어내린 후 25초 동안 자유낙하를 한다. 이 스카이 다이버가 뛰어내린 지 t초 후에 높이가 또 이렇게 돼 있어. t초 후의 높이가. 인관계가 성립할 때 2000m 높이에서의 속도를 구하시오. 그럼 높이가 2000이 되는 시각을 찾아야 되지. 그 시각을 구한 다음에 그 시각을 속도식에 집어넣어 버리면 속도가 나오겠네. 그래서 일단 속도는 마이너스 10t 이렇게 돼요. 속도는 마이너스 10t. 그 다음에 높이가 5t 제곱 플러스 4000인데 요 높이가 2000이 되는 순간을 찾는 거예요. 그지? 그럼 5t 제곱이 2000. 5를 나누면 5, 4, 20. 그럼 t는 20이 되겠네. 20. 자, t가 20초 후니까 여기다 20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00m per second. 자, 곡선 위의 점에서 접하는 접선. 자, 곡선이 이렇게 있다. 그지? 자, 위에 점이 있어요. 이렇게 위에 점. 어딘가 1,2라는 점이 있네. 자, 여기서 건 요 접선식을 구하셔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점일 때는 뭐만 찾으면 돼? 기울기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기울기는 요거 미분해주면 기울기 구할 수 있지. 그래서 미분해주면 6x 제곱 더하기 2x. 자, 거기다 x에 1을 넣어주면 되네. 1을 넣었더니 8이네. 요때 기울기가 8이라는 뜻이야.
그럼 기울기가 8이면서 1,2를 지난다 이 말이지. 그래서 y-y1은 기울기 x-x1.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시오. 자, 증감은 도함수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6x 제곱 18x. 자, 마이너스 6x를 묶어주면 x 빼기 3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0과 3에서. 이게 f'x예요. 그지? 자, 그러면 0과 3을 기준으로 해서 0까지는 음수지.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 도함수니까 이거는. 음수니까 0까지는 감소, 0에서부터 3까지는 증가, 3을 지나면서 다시 감소하는 그 구간이 0과 3에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0보다 작을 때는 감소, 0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는 증가, 3보다 클 때는 감소. 그렇게 줍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되면 시각 t가 2일 때 속도 가속도. 자, 속도식은 3t 제곱 더하기 4t. 그 다음 가속도는 6t 더하기 4. 자, t가 2일 때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4, 3, 12 더하기 8 해서 20.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12 더하기 4. 자, 곡선 위의 점에서 접하는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최대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셔야 했다. 그럼 기울기는 미분한 요게 기울기잖아.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12x. 자, 요거는 요렇게 생겼네. 요렇게 생겼으니까 무슨 값을 가져? 최대값을 갖겠지. 요거는 최대값을 갖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최대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최대의 기울기를 먼저 계산을 해야 돼. 보면 대칭 축에서 그거니까 마이너스 3x x 마이너스 4. 그게 0과 4니까 2에서 최대가 돼요. 그래서 x가 2일 때 그 기울기는 최대가 되는데 그 최대값이 여기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6, 여기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에서 12가 되네. 그지? x가 2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2가 되면서 그게 기울기 중에 제일 큰 거예요. 그럼 x가 2이기 때문에 그때 y를 구해봐야 되겠지. 자, 여기다 2를 집어넣어서 y 구하면 마이너스 8, 4, 6, 24, 마이너스 8. 그러면 24 마이너스 16에서 8이 되는 거지. 이거는 y는 8이 된다. 즉, 이 말이지. 2,8이라는 점에서 기울기가 12가 되는 접선이다.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y-y1은 기울기 x-x1. 원점 O에서 곡선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A, B라고 하죠. 그럼 원점에서 끈 접선. 그럼 원점은 곡선 위의 점이 아니지. 곡선 위의 점이 아닐 때는 자, 곡선이 이렇게 있을 적에 원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끄면 이 접점이 두 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겠네. 그럼 그 점을 먼저 찾아야 돼. 이거는 원점이고. 자, 곡선 밖의 점에서 끈 접선은 항상 요 점을 t, t 4승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6이라고 두고 x가 t일 때 기울기는 요거 미분해 주면 되네. 그지? 그럼 그 기울기가 얼마냐면 4t의 3승 마이너스 6t 이렇게 돼. 자, 요 점을 지나고 요러한 기울기가 바로 임의의 점에서 끈 접선이야. 그래서 그 접선식을 구하면 y-y1 이꼴 기울기 4t 3승 마이너스 6t x 마이너스 x1. 자, 그게 뭘 지나야 돼? 0,0을 지난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여기다 xy에 0,0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t 4승 더하기 3t 제곱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4t 4승 플러스 6t 제곱 이렇게 돼. 4차 정리하면 3t 4승. 그 다음에 2차는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6이요. t 4승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2는요. 그럼 1, 2 마풀에서 t 제곱 더하기 1 t 제곱 마이너스 2. 그래서 t는 폴마 루트이다. 이렇게 돼. 여기서는 0 되는 게 안 생기지.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양수니까, 그제? 자, 그럼 결국 요 점이 뭐냐면 t가 루트 1 때니까 이거는 루트 2 콤마, 자, 루트 2를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6 플러스 6 해서 4 루트 2 콤마 4네. 자, 요 함수는 여기 봐. 요 함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 있다는 거 미리 알아보는 게 좋다, 있지?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루트 2 콤마 역시 그대로 4가 되는 거야. 자, 그럼 결국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 말이잖아.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삼각형의 넓이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를 밑변으로 보면 2루트 2 곱하기, 자, 높이는 요거 y 길이를 비교하면 y가 0이고 4니까 높이가 4라고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약분되면 4루트 2가 된다. 자, 닫힌 구간에서 롤 정리를 만족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 롤 정리를 만족하는, 자, 롤 정리를 만족하는 거는 f-1과 f4가 얻을 때 같을 때야, 그지? 같기 때문에 f'C가 그냥 0이 되는 거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이 0이라는 뜻이니까, 그지? 자, 요때는 f'C가 2 빼기 0 분의 f2 빼기 f0. f'C가 롤 정리를 만족하는 거는 0이 되는 거 찾아주면 되고,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건 평균 변화율과 같게 되는 C 값을 f'C 값을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럼 미분하면 2C-3이잖아. 요거 미분해서 C를 넣으면. 자, 그것이 0이 되는 C를 구했더니 2분의 3. 자, 이때 2분의 3은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는 수 맞지? 자, 그래서 요게 롤 정리를 만족하는 C값. 자,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는 2C-3 이꼴 2분의, 자, F2를 하면 4-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 되고, 빼기 F0은 마이너스 4지.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래서 2C가 2니까 C는 1이 되네. 자, 이런 0과 2 사이 수 맞다, 그제? 참고, 롤 정리를 만족하는 C나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는 요 함수가 몇 차식일 때? 2차식일 때는 요거 중점에서 그렇게 된다, 이제. 그 두 개를 더하면 3이니까 바로 2분의 3. 두 개를 더하면 2니까 바로 1. 요렇게 구할 수 있다. 2차식일 때만 그렇게 한다. 2차식일 때만 그 중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바로 롤 정리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 값이다, 이 말이에요. 함수 fx가 이럴 때 다음 학생이 말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셔야 돼요.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x가 커지면 y도 커져라 이 말이에요. 뭐가 되라는 거야? 증가 함수가 되라 이 말이에요. 증가 함수가 되셔요. 그럼 증가 함수가 되려면 도함수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 이 도함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임의의 수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함수가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항상 0 이상이 되면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0보다 크다 하면 안 돼. 0이 돼도 관계없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봐. 이렇게 여기 순간적으로 도함수는 0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쭉 증가하잖아. 그래서 이런 다항함수에서는 항상 더 빠지면 틀려. 이게 항상 이렇게 돼야 돼. 모든 x에 대해서. 그럼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라 이 말이잖아. 그래서 요 식의 판별식이 0보다 그렇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판별식 마이너스 3a, 요 놈이 0보다 작거나 같아서 a는 0과 3 사이다 이렇게 됩니다. 함수의 모든 극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럼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 모르겠지만 극값들이 나오면 그 극값들의 합을 구하라. 자, 도함수 12x의 세제곱 12x의 제곱 24x. 자, 12x를 묶어버리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여기 1, 2 풀마 이렇게. 그래서 12x x 빼기 1 x 더하기 2 이렇게. 이게 도함수야, 도함수. 이게 도함수야. 그럼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됩니다. 도함수 그래프는
최고창이 양수지. 양수인데 0 되는 게 하나, 둘, 세 개 생겨 있네, 그지? 0이 되는 게 하나, 둘, 세 개가 생긴 거. 그리고 그 값이 마이너스 2고, 0이고, 1이고, 이렇게. 요런 그래프는 알겠지, 이제? 자, 그러면 그 값은 부호가 바뀌는 데서 그 값이라 했지. 자, 여기서 다 부호가 바뀌네. 여기서 부호가 바뀌네. 이게 도함수야, f'x. 그럼 이거는 뭔데? 음에서 감소해서 증가를 바뀐 거지. 요 부분은 감소하다가 증가로, 여기는 극소가 되는 거야, 극소. 요거는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었잖아. 양에서 음이기 때문에.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렇게 생겼지. 요거는 극대가 되고, 요거는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 요렇게 생긴 거래. fx가 그렇다는 말이지. 그래서 요것도 극소가 돼. 그럼 그 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f-2 계산하고, f0 계산하고, f1을 계산해서 더하시오 하는 게 답이네. 그럼 여기다 대입해서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지. 참 도함수가 이렇게 되면, 자, 그래프는 fx의 그래프는 항상 요 극값을 기준으로 음이니까 감소, 여기서는 증가. 그래서 이쪽에는 음이니까 감소하다가 1부터 양이니까 다시 증가. 이게 fx의 그래프가 됩니다. fx하고 도함수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지? 도함수를 주면 fx, 즉 원래 있던 함수의 정감 상태를 항상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자, 함수 fx의 도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함수 fx의 극대값이 5일 때, 자, 도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네. 함수 fx가 3차이기 때문에 도함수는 2차네, 그지? 이 도함수의 그래프가 0 되는 값이 0과 4라는 뜻이네. 도함수가. 자, 그럼 도함수는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이렇게 돼. 자, 그런데 0 되는 게 지금 0하고 4잖아. 0하고 4지. 그 말은 요 방정식을 풀면 근이 0하고 4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3분의 2 근과 계수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자, 그게 두 개를 더했더니 4가 되고, 그 다음 두 근의 곱 3분의 b. 자, 이제 두 개를 곱하면 0이 되네. 자, 이 식에서 a는 마이너스 6, b는 0이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a 값, b 값을 구했다. 그죠? a 값, b 값. 자, 또 하나. 극대 값이 5라 했다. 그죠? 자, 극대는 증가해서 감소해야 되지. 자, 도함수를 보고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거는 요때네. 그죠? 이건 도함수니까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게 증가해서 감소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지점이 0일 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5라는 값은 f0이 5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지. 그래서 요 c 값이 5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a, b, c 값 다 구해요. 이제 a, b, c 알았다. 자, a, b, c를 알았으니까 이제 함수 fx식이 구해졌지. fx는 x 3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5다. 요게 fx 그래프. 자, 여기서 뭘 구하라 했냐면 극소 값을 또 구하셔야 했다. 그지? 자, 극소는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거야.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요 지점이지. 그래서 x가 4에서 극소가 돼. 그래서 f4를 구하시오 이 말이네. 그지? 4 집어넣으면 4의 3성 64 마이너스 16 곱하기 6 하면 96 더하기 5. 그러면 이게 69네, 그지? 69니까 27이 되나? 자, 닫힌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 최대 최소 구하라는 것은 그래프 구하라는 뜻이야. 그래서 f'x는 4x의 3성 마이너스 16x. 자, 4x를 묶어주면 x제곱 빼기 4. 그래서 4x에 x 더하기 2, x 빼기. 자, 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네. 도함수 그래프. 마이너스 2, 0, 2, 요게 f'x 그래프. 자, 도함수가 이렇게 되면 요 값을 기준으로 정감 상태가 변한다. 그죠? 자, 여기까지는 감소. 여기까지는 증가. 다시 여기까지는 감소. 다시 여기서부터 증가. 이게 fx 그래프 계획이에요. 마이너스 2고 0이고 2고. 자, 이때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1까지지.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3은 여기 있고 1은 여기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3에서부터 1이 될 때까지는 요 부분에 대해서 보시오 이 말이에요. 요 부분에 대해서 보시오 이 말이에요. 자, 지금은 정감 상태만 그려놓은 거라 했지, 그지? 실제 그래프가 높이가 저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럼 이때 최대값은 언제 최대예요? 비교해야 돼. 요 값하고 요거 두 개 중에 큰 값이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f-3과 f0 중에 큰 값이 최대가 되는 거고, 자, 최소값은 요거하고 요거 중에 작은 값이 최소야, 그지? 이거보다 더 작게 될 수 있는 값은 없으니까. 그래서 최소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와 x가 1일 때 요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해서 작은 게 최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이너스 3 집어넣자. f에 집어넣어야 돼, f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81 더하기 98, 72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8, 72 더하기 5. 그러면 86이니까 14가 되고. 자, 0일 때는 5가 되네. 자, 해서 최대값은 14가 최대가 돼. 자, 최소값은 자, 마이너스 1을 넣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48, 32 플러스 5. 그러면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1이 되네, 그지? 마이너스 11. 자, F1은 1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럼 이 중에 더 작은 값은 요 값이 더 작네, 그지? 그래서 요게 최대값이고 요게 최소값이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의 두 꼭지점 AD가 곡선 위에 있고 두 꼭지점 BC가 X축 위에 있을 적에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셔야 한다.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요 점 D의 X좌표를 A라고 두고 있어요. 점 D의 X좌표를 A라고 두고 D는 1, 4분면 위의 점이기 때문에 A가 0보다 크다는 말이지, 그제? 그럼 A가 0보다 큰데 A가 요 사이 요렇게 움직이겠지. 1, 4분면이니까. 근데 요게 얼마야? 루트 6이잖아, 요게. 요거 0 되는 값이니까, 그제? 그래서 A는 0과 루트 6 사이에 있는 거야, 일단. A는 0에서 루트 6 사이에 있다, 이 말이야. 자, 요 점의 좌표를 A라고 두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이 Y좌표잖아. 요 함수 위의 점이니까, 그제? 자, 요렇게 잡아버리면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넓이에요, 넓이. 그럼 가로 길이는 얼마? 2A. 자, 세로 길이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 요게 결국은 넓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A는 0에서 루트 6 사이를 움직인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 식을 FA라고 두는 거예요. 이 식을. 이 식이 A 값에 따라서 자꾸 변한다는 거지. 자, 그럼 요 식은 마이너스 2A 3승 플러스 12A.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6A 제곱 더하기 12. 그럼 마이너스 6을 묶어버리면 A 제곱 마이너스 2가 돼서 풀마 루트 2네, 그지? 풀마 루트 2니까 그래프는 요렇게 되네.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그럼 그래프가 요까지는 감소, 요까지 증가, 여기서부터 감소되는데 요게 마이너스 루트 2고 요게 플러스 루트 2가 돼. 자, 범위는 0과 루트 6 사이니까 0은 여기 있고 루트 6은 이쪽에 있겠지. 그럼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있는 요 부분만 보시오. 자, 그랬더니 루트 2가 될 때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네, 그지? 그래서 A가 루트 2일 때 최대 값은 자, 요 식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지? 루트 2를. 그럼 요게 2루트 2 마이너스 4루트 2 더하기 12루트 2 해서 8루트 2가 된다. X가 0 이상일 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시오 해서 이 식을 fx라고 두면 역시 그래프 그릴 거예요. f'은 6x 제곱 마이너스 6kx. 그러면 6x를 묶어주면 x 마이너스 k. 근데 k는 양수지. 그럼 0 되는 게 지금 0과 k에서 0이 되는데 0이 여기 있고 k가 여기. 그럼 그래프는 0까지 k까지 해서 이게 지금 도함수 그래프잖아요. 이게 f 그래프가 아니고 도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f 그래프는 증가, 여기서 감소, 여기서부터 증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0과 k에서.
자, 이제 어디서만 보라 했냐면 0보다 큰 데서만 보시오 했잖아. 그제? 그럼 0보다 큰 데는 요 극대점부터 해서 여기만 보시오 이 말이에요. 여기만 보시오. 이 값들이 다 0보다 커. 그럼 다 0보다 클 필요 없네. 누구만? 요 값만 0보다 커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뭘 푸는 거냐면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결국. 그럼 최소값은 그래프에서 보니까 x가 k일 때 최소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지? 그거를 그래프를 봐야 알 수 있어. 그래프를 그려야. 그래프 안 그리면 몰라. 그래서 항상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서 k 집어넣으면 2k 삼성 마이너스 3k 삼성 더하기 1. 요것만 0보다 커버리면 됩니다. 요 값만 0보다 커버리면 나머지 값들은 그보다 크기 때문에 다 0보다 크게 된다. 그럼 k 삼성이 1보다 작으니까 k는 결국 1보다 작으면 돼. 또 답을 쓸 때 이렇게 덜렁 쓰지 말고 양수 k 했으니까 이거를 반드시 붙여야 돼. 이렇게 답을 쓸 때는 수직 승리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이럴 때 운동 방향을 전피의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구하라 이 말이네.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을 모두 자꾸 빠졌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을 모두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 자,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라 했지. 그래서 3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8. 그럼 1, 3, 2, 4, 6, 4 하면 10 되네, 그지? 그래서 t 마이너스 2, 3t 마이너스 4니까 3분의 4하고 2네. 3분의 4하고 2. 자, 이게 속도 그래프니까 속도가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게 3분의 4와 2일 때 그렇게 돼. 자, 그런 시각을 모두 구하셔야 했기 때문에 t는 3분의 4, 2 이렇게 두 개. 자, 함수 fx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 2에서 극대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자, 이 문제 되게 중요해. 열린 구간에서 극대 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그럼 극값을 갖는 거니까 일단 미분하자.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이렇게 돼. 항상 극값은 요게 0이 되는 x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도함수가 0이 되는 x. 도함수가 0이 되는. 그럼 이 3차식이니까 그래프가 뭐 이렇게 나타나 있겠네. 그럼 여기서 극대가 되고 여기서 극소가 되잖아요. 요 알파하고 요 베타라는 게 바로 도함수를 0이 되게 하는 값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 방정식을 근이 바로 알파 베타인데 이 알파 베타가 요 사이에 있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지? 요거의 근이 알파 베타인데 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그 범위 안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y라고 두고 요거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타날 건데 이게 바로 알파고 이게 베타 근이잖아요. 그 근이 어디 있어야 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은 그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근의 분리 문제다. 그지? 근의 분리. 자, 두 근 사이에,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으라 이 말과 같은 거예요.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다. 근이 두 개가 마이너스 1과 2 이렇게 사이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 이제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나 이 말이죠. 그럼 조건 세 가지 따져야 돼. 자, 제일 첫 번째, 요거를 f 프라임 하면 헷갈리니까 요거를 그냥 gx라고 둘게. 요 도함수 요거를 gx라고 둘게. 요게 그럼 요 gx 그래프, 요게 gx 그래프예요. 바로 도함수 그래프예요. 그지? g-1이 0보다 커야 되고 g2도 0보다 커야 돼. 요거 한 가지. 그다음 두 번째는 대칭축이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지? 근데 지금 대칭축은 3분의 2잖아. 대칭축이 3분의 2니까 3분의 2는 요 사이에 있지. 그 대칭축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근이 반드시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와야 돼. 그지? 중근이 나와버리면 안 돼. 근이 반드시 하나, 두 개가 나와야 돼. 자,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요 조건들을 만족하도록
연립 풀어주라. 먼저 마이너스 1일 때 0보다 커야 되지.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자. 그럼 3 플러스 4 플러스 a가 0보다 커야 돼. 그 다음 2일 때도 0보다 커야 돼. 2일 때도 이 값이 양수가 돼야 돼. 그지? 그럼 2 집어넣으면 4, 3, 12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또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 요놈도 0보다 커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자,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구하시오 이 말입니다. a는 마이너스 7보다 크네. 그 다음 a는 요게 4니까 마이너스 4보다도 크네. 그 다음에 a는 3분의 4보다 작네. a는 3분의 4보다 작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요 범위네. 그지?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3분의 4보다는 작다. 이렇게. 자, 방정식 이거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근과 한 개의 음을 근의 같도록 하는 상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이것도 중요하니까 확실히 해야 돼. 자, 이 방정식을 먼저 정리부터 하자. 자, 이거 정리하면 3x 3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2는 k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fx를 3x 3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요 고정된 식을 fx라고 두고 그 다음에 우변 y 꼴 k 해서 고정된 식은 가만히 있고 요 빨간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움직이면서 이 두 개의 교점의 x좌표가 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그래프 그리자. 27x의 3성 마이너스 9 이거 27에는 9지. 그럼 9를 묶어주면 x 3성 마이너스예요. 그럼 이거는 x가 1보다 크면 양수고 1보다 작으면 음수지. 네. 그러면 1에서 극수가 되네, 그지? 그래서 이 그래프는 1에서 극수가 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x 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x가 풀마 1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되네.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요게 1이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 이제 그 값 구한다. 마이너스 1, 1이니까 y축은 이렇게 있겠지, 가운데. 이게 y축이야. 그 다음에 그 값을 보자. 먼저 여기다 1을 넣으면 3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7이 되네, 그지? 요게 마이너스 7이야.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9 마이너스 2. 5니까 여기 4가 되네, 4. 그 다음에 0일 때는 마이너스, 요게 마이너스 2잖아, 그지? 요게 마이너스 2니까 x축은 어디 있냐면 x축은 요 정도쯤에 요렇게 x축이 있다. x축. 그래프 그린 거다, 지금. 자, 이제는 y 꼴 k라는 직선이 움직일 거예요. y 꼴 k라는 직선이. 요 직선이 지금부터 움직일 거다, 그지? 자, 움직이는데 양수 쪽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수근과 한 개의 음수근을 가져야 돼. y축 오른쪽에서 두 점에서 만나야 되고 y축의 왼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만나려면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요. 요게 y 꼴 k가 됩니다.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의 x좌표가 둘 다 양수지. 그러니까 요 점의 x좌표가 음수가 되네. 자, 그래서 요 k는 마이너스 2보다도 올라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보다 더 내려가 보면 안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7보다는 크다. 이렇게 돼. 마이너스 7이라는 거 마이너스 8이네.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 높이가 10인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는데 비어있는 이 그릇에 매초 2cm의 속도로 수면의 높이가 상승하도록 물을 부을 때 2초 후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얻었다. 그러면 부피를 구해서 미분해 주는데 t가 2일 때다 이 말이잖아. 부피 변화율. 그래서 부피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t초 후 부피를 계산해야 돼. t초 후의 부피를.
자, T초 후에는 물이 이만큼 차겠지, 이렇게. 물이 이만큼 찰 거야, 그지? 자, 요 부피를 이제 계산한다, 지금부터. 요게 반지름, 요게 높이라고 생각하면, 매초 2cm의 속도로 수면의 높이가 상승하기 때문에 T초 후에는 요 파란 길이가 2T가 되겠지. 매초 2씩 올라가니까. T초 후에는 2T가 돼요. 자, 그런데, 높이하고 반지름의 길이는 11대 10이기 때문에 항상 1대 1이네, 그제? 그래서 요게 2T면 요 빨간 길이 반지름도 2T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할 줄 알아요. 자, 그럼 부피를 구하면 부피는 뿌리니까 3분의 1 파이 R제곱 4T제곱 곱하기 높이 2T 이렇게 돼. 하면 요 식을 FT라고 두면 이게 바로 부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부피 정리하면 3분의 8 파이 T의 세제곱 이렇게 돼. 이게 부피네, 부피. 자, 이제 부피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는 거니까 미분해주면 8 파이 T 제곱이 되고 2초 후의 상태를 물었기 때문에 T에 2를 넣는 거예요, T에. 자, T에 2를 넣으면 4, 8, 32 파이. 자, 부피니까 세제곱 cm per 초 이렇게 돼.